마음껏 보았던 역사 퀴즈에 대한 기억을 지워라. 누구나 역사 좀 안다면 도전할 수 있는 퀴즈.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풀 수 있는 레알 역사 퀴즈. 진실한 역사를 알고 싶은 진행자 염수연입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반장 황현필입니다. 네, 쌤. 그 레알 역사 퀴즈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일단 교과서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생생하게 접근한 문제들이 오늘 출제가 될 겁니다. 네, 퀴즈 진행 방식 알려드릴게요. 레알 역사 퀴즈는요, 1라운드 몸풀기 퀴즈, 2라운드 본격 퀴즈, 최종 라운드는요, 레알 퀴즈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승자에게는요, 본인 점수에 1000을 곱한 금액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점을 받으셨다. 그러면 50만 원을 상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승자에게는 결승전에 올라갈 기회를 얻게 되는데 최종 왕중왕전 우승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와, 쏠쏠하네요. 엄청나죠? 예. 네, 누구에게나 도전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도전자, 드라마 옥중화에서 유종회 역할을 맡고 계신 박길수님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저걸 보고 얘기했더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계기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셨어요? 그 상규 씨? 예, 상규 씨하고 한 1년 전에 술 먹다가 알아서 며칠 전에 출연해 줄 수 있냐고 와서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영광의 첫 번째 게스트가 되셨어요. 뭐 제가 할 말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카리스마 퀴즈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카리스마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네. 도전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팟캐스트계의 논개태호님, 주저리태호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약간 하얗게 뜨셨습니다, 지금. 지금 사색이 됐습니다. 네, 화면빨은 잘 받으시네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음. 잘 알지 못하는데 아마 오늘 주제가 제가 5.18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 맞아. 역사적 인물을 역사 퀴즈에 처음 초청한 게 아닌가. 관련이 있다고 하시면 전두환 씨가 우리 이제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전두환 후배입니까? 네. 우와, 주먹질. 노태우하고 제가 이름이 또 같죠, 태우고. 아,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광주 5.18에 우리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광주 학살 부정비리 관련자 처벌위원 학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선배님이신 전두환 씨를 우리 광주 분들의 그 역사적 비극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 한을 풀기 위해서 그 집에 불을 질렀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 이거 제가 진짜입니까? 역사에 대해서 뭘 모르는데도 아마 네. 섭외된 이유가 그런 게 이렇게 아닐까. 해서 제작진이 예. 오늘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첫 참가자들을 모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팟캐스트계 김원봉도 나오셨습니다, 지금.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이 그 뭐랄까 순위가 높았죠. 1위를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전에 이제 현상금이 높았고 그래서 지금은 출연료가 높아야 되는데 출연료가 아까 높으니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퀴즈를 맞추면 뭐 곱하기 1000을 뭐 점수에 네. 준다고 했는데 제가 섭외될 때 정확히 몰랐는데 그럼 출연료가 없는 건가요? 이게 못 맞추면 그냥 이게 없는 건가? 네, 지금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주 신자유주의적인 방송이네요. 네. 그냥 하는 대로 해서 그냥 가져가라. 네, 오늘 길수 씨는 그 출연료 평소에 세잖아요. 안 세요. 안 세요? 예. 그럼 못 맞추면 예? 못 10개 맞추면. 맞추면 10만 원인데? 맞춰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교활한 방송이네요. 대표님이 또 소주 한 잔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저 은근히 좀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네. 맞춰야지 출연료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엄청난 상금이 기다리고 그럼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맞춰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네, 되고 열심히 제가 해야죠. 얼굴에 지금 사색이 된 이유가 그걸 방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야 이게 네, 이 현재 역사가 음.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이 경제적인 역사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걸 발맞춰서 한 것 같아요. 길수 씨하고 해서 이겨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화이팅 네. 하시고요. 네, 오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뭐 이미 주제가 나왔어요. 오늘의 주제 뭔가요? 오늘 주제는 슬픈 현대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혹시 박길수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오셨는지. 전혀 공부 안 했습니다. 네. 그래도 항상 의외의 결과가 재밌는 거니까 맞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예.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저 심적 부담이 굉장히 됩니다. 공부를 안 했다고 하지만 예. 출연을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역사물도 많이 하셨잖아. 사극도 하고 사극이 나오면 항상 그 마차 타거나 어떤 사약 받거나 이거 많이 안 하셨어요? 그냥 사또 앞 옆에서 있는 뭐 이방 포즈를 그런 거 많이 했어. 아, 내 이놈 하면 옆에서 그냥 액션, 리액션하고. 이렇게 아양 떨고. 그러니까 그 다 그런- 역사적 현장에 다 그러니까. 같이 계셨던 거죠, 뭐. 그러니까 역사를 더 잘하시겠죠. 산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과는요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면 알 것 같고요. 예, 자 예. 이제는 진짜 문제 드리겠습니다. 1라운드 몸풀기 퀴즈는요 스피드 퀴즈, 진실 혹은 거짓 그리고 역공격 퀴즈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연습 한번 해볼까봐요. 네. 나는 오늘 출연료를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 할 때 들으시면 돼요. 아 진실이자 거짓이군요. 아 그래? 애매합니다. 이건 뭐 네, 정확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총 10문제가 진행이 되고요. 한 문제당 점수는 10점, 총 100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저부터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단이 된 사건으로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12.6 사건이라 한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 들어주세요. 두 번째 자, 한 명 진실 질문입니다. 나왔고 거짓 나왔습니다. 두 번째. 김대중을 민주화 운동의 책임자로 구속시키며 각 대학에 휴교령을 선포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1980년 5월 16일에 선포되었다. 진실 혹은 거짓. 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1980년 5월 18일 개헌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함께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곳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정문이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 네. 다 네. 아리까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이 무장하기 전인 5월 19일 신군부의 계엄군이 먼저 시민에게 발포하였다. 진실 혹은 거짓. 네, 다음 문제 주시죠. 자, 이거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한계대대가 개입하여 시민들이 도청을 점령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진실 혹은 거짓.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고 하시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네. 6번 문제예요. 1980년 5월 광주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투사회보와 민주시민회보가 발행되었다. 진실 혹은 거짓. 네. 7번 문제. 자,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날짜를 거꾸로 하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날짜가 된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 네. 한때 광주 사태라 불리던 5.18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진실 혹은 거짓. 서로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닌가? 9번 문제 가겠습니다. 5월 망령들이 모셔져 있는 광주의 망월동 묘지는 현재 도림 묘지이다. 진실 혹은 거짓. 마지막 문제입니다. 광주의 진상을 밝히고자 1988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두환. 이때 국회의원 중 전두환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명패를 들었다 놨다 했던 국회의원은 이명박이다. 진실 혹은 거짓. 어이가 없네. 네, 이렇게 해서 스피드 진실 혹은 거짓이 모두 끝났는데요.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태우님 점수 몇 점인가요? 90점입니다. 네. 와, 한 문제 틀리셨고요. 박길수님은 80점입니다. 오, 지금 현재 막상 막하 선방했어. 80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거의 갔네요. 어떤 게 가장 헷갈리셨어요? 첫 문제고 두 번째 문제요. 첫 번째 문제가 11.6, 12.12 비교하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그랬던 문제가 것 같아. 5.17 비상계엄 확대니까 그게 X가 되는 거죠. 5월 16일로 아마 문제가 나갔을 겁니다. 그거 틀렸구나. 아, 제가 그거 그거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그 아까 조선대 그거는 이제 전남대죠. 네, 맞아요. 전남대. 그날 마지막 문제는 그럼 이명박이 아니고 누구죠? 노무현이.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명패를
그것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네. 노무현 대통령을 그럼요. 지지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역사적 모르시는 게 그 앞에 제가 불을 질러서 감옥에 있을 때 그렇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청문회 때 명패를 일부에서는 던졌다는 설도 있고 들었다 떨어뜨렸다는 들었다 놨다 놨다는 있죠. 설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때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 1945년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던 게 8월 15일인데 네. 일제강점기가 35년인가 아십니까? 정확히 그렇죠. 35년을 달고 35년. 8월 15일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네. 그 1945년부터 1980년까지가 또 35년이에요. 아. 근데 그걸 거꾸로 하면 5.18입니다. 조금 그렇죠. 소름 돋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예. 어이가 없네 이런 반응 하나 나왔는데 북한군 5번 개입 문제. 응. 네. 그 어이가 없죠. 근데 뭐. 실제로 광주 현장에는 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없었죠.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결과나 과정을 보면 그 대단히 민주적이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걸 무슨 북한이 개입해서 했다는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라는 것을 판단. 그럼 아까 정답이 거짓인데 네. 북한군 1계대대 600명이 내려왔다는 건 조금 오바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600명이 내려왔다라면 그러니까. 그 광주까지 북한군이 내려오게끔 방어하지 못한 우리 군대가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작전명 뭐 떨어져 가지고 도청을 우리 군이 빼앗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간첩 잡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개헌군들 자랑스럽게 지금 나와서 나 북한군 때려잡았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두 명 정도는 왔을 수도 있는 뭐 거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한두 명 왔다고 해서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걸 왜곡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왔는데 포르투갈 상인들 같이 왔거든요. 네. 포르투갈이 쳐들어온 겁니까? 무슨 포르투갈도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되겠다. 교수님 한 문제 차이로 지고 계시잖아요. 역공격 퀴즈 네. 해보시죠. 문제 주세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의 광주 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31사단장의 이름은 누굴까요? 허를 5초 찔린 것 드릴게요. 같습니다. 5초. 5, 4, 3, 2, 소준섭. 정답. 정답은 정웅 소장입니다. 아, 광주에서 네, 국회의원까지 땡. 하셨잖아요. 그 완전히 이후에. 틀렸네. 예. 완전 들리셨어요. 예. 자, 이번에는 뭐 역공격 한번 해보시죠. 난 1212 예, 전두환의 쿠데타를 막으려 했던 당시의 수도경비사령관의 이름은 틀려야 되는데. 5, 4, 3. 장태환. 와! 아, 맞네. 맞아요. 정답. 장태현 소장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거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완전 이게 몇 점이죠? 이게 이게 30점입니다. 30점짜리였어요. 그럼 네, 지금 그래서 박 교수님이 110점이고요. 네. 와. 남태우님은 90점으로 역전을 하셨습니다. 네, 2라운드 본격 대결에서 더 많이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라운드 자. 본격 대결, 본격 퀴즈. 이번 문제는요, 무조건 주관식이에요. 아까 OX는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찍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12.6 사건 이후부터 아까 언급됐던 12.6입니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전까지의 정치적 과도기를 뜻하는 용어는 필수. 네, 정답은요? 서울의 봄. 우와! 딩동댕. 정답입니다. 네, 오, 서울의 났네. 봄 얘기 좀 해주세요.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민주화가 되나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이상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빛이었어요. 빡빡이가 등장한 거죠. 오. 그게 12.10입니다. 그리고 그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5월 16일까지 여러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신군부는 물러가라라고 시위를 했던, 그래서 5.17 비상계엄 직전까지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그 서울역에서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소위 말하는 서울역 회군을 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광주가 벌어진데 그 서울역 회군할 때 당시 총학생 서울대 총학생이던 심재철 씨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에 있고 예. 또 뭐 중간에 교통사고도 하고 뭐 기자도 했지만 예. 그걸 보면서 이제 현대사에 이제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그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의 상징적인 사람들도 나타났죠. 그 모든-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반대적인 심재철 씨하고 굉장히 이제 안 좋아했죠. 뭐 이런 걸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서울에 보면 그렇죠. 그 간단한 걸 풀어버리다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와, 이런 현필 의없는 일이. 현필 쌤은 아니야. 자리가 밑으로우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 5.17 비상계엄 확대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데모를 했잖아요. 예. 데모를 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것 봐라. 이 정도 되면 전두환이 탱크 몰고 나와서 데모를 해산시켜야 되는데 전두환이 꼼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 회장단들이 모여서 데모를 끝냅니다. 그게 5월 16일인데 바로 다음 날 5.17 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 김대중을 구속시켜요. 그리고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이 광주였고 그 대학 전남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시위가 터져버린 거죠. 저 강사님이 자세히 소개해 주셨고 또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역 회군도 얘기했고 뭐 상황들 보진 않았지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역사가 승리한 자를 기억하는데 맞추셨잖아. 맞아요. 박일수의 승리야 이게.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영군의 폭력에 분노한 광주의 시민들이 일반인 학생 할 것 없이 자유민주화 요구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그 규모가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계엄 해제와 자유민주화 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모여 대표를 조직하고 계엄군과의 협상을 주도했는데요. 자체적으로 도시 치안을 담당하기도 한 시민 조직. 광주 시민들 스스로가 불렀던 명칭은 무엇일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태우 태훈님 예,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시민군 말입니까? 정답. 맞습니다. 네, 정답 맞습니다. 아니 이거 김수 씨도 알았지만 저는 그 구체적인 뭔가 다른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서울의 봄을 못 푸셨는데 시민군 맞췄다고 갑자기 뭔가, 막 자신감이 더 그래도 이제 20점 어려운 차니까 해볼 만하죠. 해볼 만합니다. 네. 박길수 죽었어 이제. 더 어려운 걸 원하시나 봐요.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정말 네. 어려운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자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시면 이건 자 찬스 쓰실 준비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렵습니다. 1980년 5월 22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일본 오키나와의 조기 경보기 2대, 필리핀 수비크만의 항공모함 땡땡땡호를 한국 근해에 출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항공모함의 이름은? 문제가 두분 다 너무 모르시나 쉽다고 봐요. 하셔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필수. 네. 예. 정답은요? 때려. 그냥 찍는 겁니다. 토마호크호. 정답?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일단 아닙니다. 네, 땡. 정답 아니었고요. 태훈님께 기회가 넘어가는데요. 뭐 찬스 쓰셔도 뭐, 되고요. 예, 찬스 주셔도 됩니다. 찬스도 자신 없는데 음, 이게 뭐 거북선은 아닐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포기하실까요? 자, 이 문제는 두 분 다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실은 네. 이 문제를 푼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죠. 네, 정답은요? 코럴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코럴시. 코럴시 코럴시. 항공모함. 그러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낸다고 하니 시민군들이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예. 전두환을 이렇게 혼내주려고 언제 오나 보다 하고 만세를 불렀는데 알고 봤더니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거였죠. 이건 꼭 결과론적으로 전두환에게 광주 시민을 마음껏 학살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부터 광주에서는 약간 반미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게 80년대 학생들 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문화운 방화나 그렇죠. 정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부산.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88년 서울올림픽 때 네. 농구 결승전에서 네. 미국과 소련이 붙었어요. 예. 그때 장충체육관에서 네. 그때 미국이 NBA 올스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그걸 지켜보는데 왜 냉전 체제가 아직 안 끝난 테니까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한국 관중들이 소련을 응원해버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 광주에서부터 반미 의식이 확산돼가지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미국에 대한 분노감이 조금 민중들 사이에서도 표출돼 있지 않았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88년은 잘 모르겠고 안 그때 태어나셨나요? 누구 응원하셨어요? 보셨을 테니까. 저는 지금도 방송이 다 장악돼 있지만은 그때도 그때까지도 저는 광주 사태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미국 응원했겠죠. 그렇죠. 저는 뭐 그 네. 당시에 이제
불을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 여름에. 농구 대회를 못 보셨군요. 여름, 더 여름, 큰 일을 거사를 한 두세 달 하셨어요. 뒤에 이제 거사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거 준비했고 근데 이제 퀴즈가 코렐시호라 그랬나요? 코럴시. 코럴시. 이런 코럴시를 받는 이런 어이없는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광주의 본질과 뭐 좀 관계가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문제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 살렸다 몇 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실력이 출중하실 거라고 네, 예상했기 그래도 때문에 그렇게 한 문제 정도는 치졸하게. 좀 틀리라고. 야 네 번째 문제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도청을 사수하고 있던 시민군을 진압한 공수부대의 작전명은 무엇일까요? 태우 네, 자, 태우님 남태우님 정답은요? 화려한 휴가. 정답. 맞습니다. 맞다. 야, 화려한 육아. 화려한 영화 휴가. 보셨습니까? 봤죠? 예. 영화 보면 오히려 그 김상경 주인공이 실은 윤상원 열사 배역인데 그렇죠. 좀 이렇게 광주 시민들은 당시 그 화려한 육아를 보고 약간 좀 불만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상당수 지식인들도 도청에 있었을 텐데 너무 어중이 떠중이 약간 좀 너무 이제 짜고 가는 요소도 많았던 것 뭐 같고요. 시민 민중 모습을 보여주기 예. 위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서민과 친근하다는 모습을 지나치게 연출에 강조하다 예, 예. 보니까 캐릭터가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또 그 대구 출신 감독 아닙니까? 그 화려한 휴가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 묘하게 얽히는 것도 있었어. 하여간 작전명이 지랄 같습니다. 무슨 화려한 시민을 맞죠? 사살하러 내려오면서 휴가에 그것도 무슨 화려한이 들어갑니까? 무슨 뭐 광주에 여자친구들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그쵸? 네. 물론 그 공수 11공수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정부로부터 각종 교육을 받았을 테고 그리고 이제 실은 화려한 휴가 끝나고 도청 진압한 이후에 11공수 여단이 숙소 근처 그러니까 군대에는 항상 이렇게 소주병들이 조금 놀려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혹시 박길수님은 그 영화 보셨는지? TV에서 본 것 같아요. 뭐 저 별 재미 없더라고요. 기수님이 출연 네. 안 하셨으니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감독놈하고 나가 친한데 나를 안 불렀어. 음. 그래서 내가 삐져서 안 봤습니다. 아니 그 김준 감독이 한국 네. 그 대구 사람인데 네, 맞아. 꼭 그쪽 가서 영화를 찍어요. 그 예를 들면 목포는 항구다 이런 거. 네, 네. 대구 와서 대구는 분지다 이런 거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찍냐 이거야. 야, 그것도 재밌다. 그래야 출연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같이 출연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준 감독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지막 문제 주시죠. 자, 시민군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던 윤상원 열사.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요. 이 윤상원 열사와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태우 노래는 네. 님을 위한 행진곡. 정답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야, 역전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점수를 보시면 남태우님이 240점이고요. 박길수님이 160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라운드에서 남태우님이 활약을 하시면서 또 역전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 그 윤상원 열사가 그러니까 시민군의 정신적 지주였고 당시 도청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윤상원 열사를 들불약으로 이렇게 이끌어준 친구가 어찌 보면 박기순이라는 정확히 이야기 후배인데 근데 박기순 씨는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박기순 씨와 윤상원 열사를 영혼 결혼식을 시키는데 당시 황석영 작가가 소설가죠. 광주 현장에도 못 있었고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장에도 못 간 게 너무 죄송한 나머지 직접 작사를 하시고 다른 분이 작곡을 하셔서 만들어진 노래가 이무리한 행진곡입니다. 뭐 태우 씨 이거 맞추셨잖아요. 네. 부르실 수 있으세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만. 네, 박수. 박수. 그 황석영 선생이 저 쓴 것도 맞는데 그 백기환 선생이 원래 시가 있는데 예, 그거를 맞습니다. 그거죠? 백기환 선생님 댁에 가서 그 시를 얻어가지고 어. 황석영 선생님께서 이제 작사를 하신 거죠. 아까 5.18 아니 관련 페이스북 공부 안 하시고 오셨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페이스북 눈팅하다가 본 거지. 야. 아니 나보다 훨씬 잘하는구만. 그러니까요. 아니라니까. 뭘. 엄살 그 노래를 피우셨어. 당신이 해야지. 그 내가 할 게 아니잖아. 노래 부르기 싫으셔서 안 맞추신 거예요. 하고는 그래. 하고는 싶었으나 또 이게 겸손의 미덕.
이번에는 최종 라운드 레알 퀴즈가 나갑니다. 150점이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역전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각자 앞에 스케치북 종이가 마련이 돼 있어요. 이곳에다가 크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어차피 주관식을 좀 여러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요.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 하지만 꼭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두 가지 이상 말해보십시오. 서술형이네요. 예, 소수령입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습니다. 꼭 밝혀져야 할 진실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해 주세요. 자, 30초에서 1분 정도 드릴까요? 네. 자, 2개를 쓰나요? 네. 뭐 두 개 가지? 쓰셔도 되고 3개 아, 쓰셔도 됩니다. 계속 근데 최소 2개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2개만 쓰면 예. 되죠. 뭐 3개 써서 하나 틀리는 것보다. 예. 거의 저희 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너무 서술형- 어렵게 다가가지 마시고요. 그럼 서술형은 네. 답이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역사쌤이랑 그렇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 얼마든지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답으로 인정을 아니, 해주시나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이 왜 이런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는 것만 증명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따로따로 왜 그렇게 많이 썼어. 썼어? 따로따로 썼어. 따로따로. 썼어. 와. 나하고 똑같네. 비슷합니다. 아. 발표 명령권자 그리고 남태훈님 미국의 입장 정확한 사망자 수. 야,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만 제대로 골라 쓴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또 하나. 그 다음에 두개 박 썼는데. 교수님은 언론 언론 부역자 척결. 척결. 야. 그건 요구 사항 같은데. 그렇지.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한 거 티나는 역사 거야. 퀴즈에 출연해서 왜 농성을 하려고 해? 불을 질러? 아, 언론 부역자 척결 너무 멋있는 네. 용어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누군가? 예. 이 사람이 누군가? 음. 그때 방송 MBC 사장이 누구였나? 사장이 누구였나? 예. 밝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분들이 뒤에 이제 국회의원하고 다 출세가도 달렸지. 그런가? 그 당시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 음모론까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에 알린 내용 중에 한국인은 습성이 지새끼 같아서 그 얘기 먹을 있었죠. 거를 던져주면 아마 그 사람을 추종하고 갈 테니 이 전두환의 쿠데타가 성공을 할 것이다. 근데 미국도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니까 처음에는 전두환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졌던 그렇죠. 건 맞는데 왜 전두환의 광주 학살을 묵인하고 그 다음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을 너무 예뻐했거든요. 미국으로 자주 날라갔고. 그럼 전두환이 미국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나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혹시 뭐라고? 미국에게 던져준 거? 예. 혹시 그런 이야기 안 글쎄요. 들어보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핵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 얘기는 예전에 많았죠. 이걸 예. 없앴구나. 뭐 근데 이휘소 전두환이- 박사 얘기 그렇죠. 예. 전두환이 이제 핵을 예. 날려준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전두환이요. 일단 광주 학살자인데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의 핵을 포기한 대신에 야, 핵을 포기해줬는데 그냥 나 정권만 인정해줘야 되겠어? 너희는 이걸 줘. 그래서 뭘 얻었죠? 그래서 올림픽을 얻습니다. 올림픽. 그러니까 당시 올림픽을 생각을 해보시면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에요. 그 모스크바 올림픽에 우리가 불참을 합니다. 냉전체제니까 우리 미국 따라가야 그렇죠. 되니까 84년은 LA. LA에서 올림픽을 해요. 그럼 88년에는 미국 쫄따구가 올림픽을 하니 소련 쫄따구가 올림픽을 하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79년에 대통령이 총 맞아 죽은 나라고요. 네. 80년에 어떤 권력자가 가서 어떤 시의 시민들 죽인 나라. 그리고 태극기 달고 올림픽 금메달은 76년에 몬트리올에서 양정모라는 네, 분이 양정모. 레슬링 딴 게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더군다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치고 있는 79년, 80년 당시에 대한민국이 81년에 올림픽을 유치한다. 말은 안 상식적으로 되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올림픽 유치위원장이 노태우였습니다. 당시.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삼조 호황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전두환이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전두환 때가 그래도 살긴 괜찮았지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느냐. 출발은 손에 피가 묻었지만 미국의 묵인하에서 상당히 이 자기가 어느 정도 정당성 획득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걸로.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는 두 분 다 150점을 가져가셨네요. 자, 남태훈님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금은요. 박길수 씨가 31만 원, 네, 그리고 남태우 씨가 39만 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승리 소감 한 말. 예, 역사도 배우고 돈도 받고 좋습니다. 그 옥중화에서 우리 교도행정관으로 하시는 우리 박길수 씨, 제가 나이가 같습니다. 네, 예, 자꾸 모르시는 강조하시네요. 모르시는 분이 보면 왜 제 싸가지 없이 저러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 같아요. 근데 오늘 무엇보다 역사를 배워서 좋았고요. 가장 네. 기분 좋은 건 무명 배우인 제가 출연료에서 최초로 박길수한테 이겼습니다. 아유. 박길수 의문의 1패입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게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 만나요. 레아! 레아!